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송국근의 혼술 1월 11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여의도 정가의 화제입니다. 여의도 정가뿐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한동훈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부산을 방문하고 있죠. 오늘 부산을 찾아서, 어제는 남포동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후보 때 왔을 때보다 남포동 그 일대의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뿐이 아니고 지금 각 시도당 신년 인사회가 마침 이게 공교롭게도 시간이 딱 맞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시점에 연초가 되면서 총선의 해가 밝으면서 특히 이 각 시도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니, 거기에 신년 인사회를 좀 시차를 두고 하는 거죠. 각 시도별로 17개 시도별로. 그래서 거기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참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과 각 시도민들과 상견례를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차별화된, 특화된, 지역별로 다 특화된 그런 이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또 이벤트 같은 것을 가짐으로 해서 대중 정치인으로 단번에 우뚝 섰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 지역 연고 문제가 또 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만 자란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선대의 아버지의 고향이나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고향이나 아니면 본인이 활동했던 검사로서 갔던 곳, 활동을 했던 곳, 그런 국가의 인연도 상당히 본인이 스스로 부각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여의도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도 여의도식 사투리는 쓰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5천만의 합법으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탈여의도를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한동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본인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기세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강남 8학군 출신 한동훈, 사실은 팔도 사나이, 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죠. 뭐냐면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문하는 지역마다 연고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여의도 사투리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이 말에 나옵니다. 이 여의도 사투리는 본인은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의도 사투리는 어떤 그 정치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여의도 사투리라고 했지만은 여의도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부산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죠.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자천당했는데 그 처음이 바로 부산이었다. 저는 그때마다 저녁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를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이 상당히 친숙한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지방을 많이 안 다녔습니다. 지방을 안 다니고 대전 지검 그리고 부산지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아니면은 그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두 곳 정도 지방 근무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2007년에 부산지검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자천 당했는데 그 처음에 바로 부산이었다. 이것은 부산 고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 고검. 그때 조국 수사를 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천을 계속 4번이나 당했죠. 처음에 자천 당한 것이 부산 고검이었습니다. 부산 고검 전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는데 반부패강력부 완전히 핵심적인 자리죠. 그런데 이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자천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가고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갔는데 그 첫 자천지 일종의 과거로 이야기하면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배지가 바로 부산이었다. 그런데 그 부산에 가서 본인은 종종 바닷길 산책하고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그래서 1992 1992라고 쓴 서처를 읽고 어제 이 부산 시민들과 만나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죠. 남포동 거리가 폭발을 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롯데 자이언츠 야구의 도시 부산을 연고지로 한 롯데 자이언츠가 1992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한 번도 못했는데 그 열망을 닮은 그런 지역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원도에 가서는 또 강원도는 부모의 고향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녔었고 어머니는 홍천 사람으로서 역시 춘여고를 다녔었다. 자, 그 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친숙하죠. 춘천고, 그 지역에서는 춘고 합니다. 이 부산의 그 경남고등학교도 경고,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도 경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강주 같은 경우는 뭐 일고 그러면 그냥 강주 일고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그 현지 친화적인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 전투병단에서 보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와의 인연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으로 물들여 보자 이렇게 해서 또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 앞서서 또 충북 청주에 갔었는데 그때 어린 시절을 그 선친이 그 어떤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를 청주에서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4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청주에 가서 4학년 때까지 지냈는데 거기서 또 성당 어릴 때 성당에 가서 복사를 했다. 복사를 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보통 유아 세례를 받은 소년 소녀들이 그 복사를 많이 하는데 그 복사를 했다. 이래서 청주 수동성당이죠. 그리고 성당 안에 있는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청주 운호초등학교를 다녔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천 지역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이죠. 그 인연 또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배지인데 과거로 치면 유배지 지금은 자천돼 간 곳인데 충북 진천에 있던 법무연수원 시절이 화양연화 이것은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이것을 뜻풀이를 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다. 화양연화는 TVN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죠. 자, 그렇게 이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를 했고, 대구는 본인이 직접 연고는 없죠. 그런데 대구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거의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가셨죠. 그 다음에 또 대전도 갔지만은 대구 가서 그때 동대구역에서 기차표를 3시간 뒤로 미루면서 일종의 팬 사인회를 했죠. 그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민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굳혔기 때문에 그전부터 해왔겠죠. 그때 굳혔기 때문에 정치적 출생지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이런 그 활동을 해서 팔도 사나이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사 제목으로 뽑아서 했는데 그 전에도 이 동훈여 지도라는 말이 나왔었죠. 동훈여 지도.
법무부 장관 퇴임 직전에 그때 대구, 대전, 울산을 들렀고 그 전에 또 임기 중에도 뭐 각 청주교도소 또 뭐 부산고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에서 포럼하고 전북 딸기 농가를 방문하고 이런 활동을 광범위하게 그 강폭행보를 하면서 대동여 지도를 본따서 동훈여 지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방문한 곳, 그것을 한 네티즌이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동훈 위원장의 처가는 그 원래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장인인 진형구 전 검사장이죠. 진형구 전 검사장은 광주 초등학교, 경기도 광주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로 왔기 때문에 부인인 진원정 변호사는 서울이 연고지죠. 자, 이렇게 이 강폭 행보를 하는데, 이 팔도 사나이처럼, 그러면은 그 지역에, 연고를 강조하는 지역에서 한동훈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가장 최근에 한 조사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 여론조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거기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자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다음 대통령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동훈 대 이재명 지지율 조사를 벌였는데 일단 전국적으로는 36% 대 36% 동률이 나왔습니다. 동률이 나왔는데 이재명이 앞선 곳은 인천 경기, 본인이 지금 인천 국회의원이죠. 경기도지사를 지냈죠. 경기 김동연 지사도 지금 민주당 소속이죠. 인천 경기와 호남에서 이재명이 앞섰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한동훈이 다 앞섰는데 이 인천, 경기, 호남에서 많은 격차가 났기 때문에 이 36대 36 동률이 된 겁니다. 자,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계속 생활을 하고 근무를 많이 한 곳, 서울이죠. 서울에서는 한동훈 43대 이재명 28. 압도적인 그 우위를 점했죠. 한동훈. 자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이게 너무 이러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물론 너무 빠르죠. 3년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총선에서 지금 한동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결하는 상황이어서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동훈이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보다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2020년에는 서울이 41대 8대 41로 국민의힘 개혁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 졌는데 이번에는 성산이 충분히 높아졌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 이 한동훈 연고지죠. 실질적인 연고지죠. 자, 그리고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 출생지라고 했던 곳, 대구 경북 TK 여기서는 52대 한동훈 52대 이재명 16,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 가서, 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1박 2일 동안. 부산은 가뜩이나 이재명이, 패싱을 했죠. 부산대병원을 패싱을 하고 헬기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민심이 끓고 있는데, 자, 이 조사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까지 다 합해서 한동훈 지지가 43, 이재명은 29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14%포인트나 한동훈이 앞서는 그 상황이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 다음 대권 도전을 할 텐데 이렇게 초반부터 전국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이 과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총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한동훈의 앞날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